렉탱글 골뱅이 20,20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4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 라인이라는 얘네들은 단독으로 쓰이는 명령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수가 하나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어야만 되고 컨티뉴 그러면 옆에서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베이스 라인도 마찬가지.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시작합니다. 엔터. 자, 클릭하고 나면 자, 얼마든지 치수 기입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간격이 너무 좁아요. 요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명령어 dim 스타일을 활용합니다.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치수 유형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자, dim 스타일을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기본 스타일이 ISO 25입니다. 그래서 ISO 25 선택하고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치수 유형이 이렇게 쭉 뜨는데 첫 번째가 라인 탭입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고 심볼 앤 에러 즉 기호, 텍스트가 문자, 피트가 자리 맞춤입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닛 그러니까 주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 치수, 톨러런스, 치수 공차입니다. 이 중에 라인 탭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값이 있죠.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6mm라고 해줬습니다. 자, 다시 만들어 보죠. 베이스 라인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요. 우리 요거 dim 조그 했었죠? 바로 왼편에 바로 요 adjust space 즉 dim 베이스 라인이라는 명령어인데, 자, 베이스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여기 간격을 쓰시면 됩니다. 20mm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준 선택하고 엔터가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 그리고 나서 엔터. 간격 8mm.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중간에 제가 치수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여기 치수가 교차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를 교차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요거요. 보면 치수가 중간에 끊겨 있는 거 보이시죠? dim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해야 할 치수를 먼저 클릭합니다. 엔터. 아이고, 다시. 브레이크를 해야 할 치수 선택하고 나머지 치수 클릭. 브레이크 통과. 여기 안 되네요. 다시 브레이크 통과.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좀 더 보기 좋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와 같은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가겠죠. 라이너를 통해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C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얘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원뿔입니다. 원뿔이에요. 원뿔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원뿔처럼 생긴 거, 이렇게 한쪽으로 뾰족한 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라고 해요. 테이퍼진 면, 즉 원뿔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뾰족한 부분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오빌크라는 명령을 써서 얘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두 개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 60도. 자, 너무 심하네요. 다시. 엔터. 30도. 요 정도. 30도에 대한 기울기. 30도에 대한 기울기만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톨러런스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의 경우 두 가지 공차가 있는데, 하나는 형상 공차라는 게 있고 하나는 치수 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얘는 형상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양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 모양에 대해서 이 오차 범위를 틀지 마세요.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원과 여기 원이 실제로 가공하면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삐뚤빼뚤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뚤빼뚤해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형상 공차를 누르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심볼을 눌러보면 위치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동심, 그 다음에 얘가 뭐였지? 하여튼 뭐 대칭, 평행, 직각,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얘를 선택했습니다. 원이니까 파이를 넣어주고 오차 범위 0.023mm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방금 제가 쓴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주로 정밀 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정밀해야 되냐면 총 있죠. 총을 만들 때 그 정도로 정밀한 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형상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이 형상공차를 안 썼어요. 근데 그 방위산업이 발달하면서 방위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군이에요. 미군 측에서 왜 이거 안 써? 그래서 방위산업체 쪽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국으로 쭉 퍼진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톨러런스, 그 다음에 중심 0.032, 그 다음에 눌러보면 어떤 걸로 가공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텀, 기준면입니다. A라고 하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데이텀을 B, C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줘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요렇게요. 요게 최종 목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시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앱리더라고 보이시죠? 지시선이 명령어가 리더가 있고 앱리더가 있고 큐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큐 리더가 있고 그 다음 M 리더가 있고,
우리가 쓰는 건 큐리더와 엠리더입니다. 리더는 지우시고 큐리더와 엠리더를 쓰시면 돼요. 요 세 개는 다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지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숫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데 리더는 그게 아니에요.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얘는 재질이 뭐고요, 두께가 얼마고요, 얼마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로 풀어서 설명할 때 지시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Q 리더는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퀵 리더, 얘는 멀티 리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빠른 지시선이 될 거고요, 얘는 다중 지시선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 리더입니다. Q 리더는 여기 명령어가 없어요. Q 리더는 없고요. 명령어 직접 쓰셔야 됩니다. Q 리더. 그러면 제일 먼저 위치입니다. 위치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 다음에 텍스트 위드를 물어보는데 이때 엔터,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때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엠리더가 됩니다. THK 200 잡석 다짐,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은 두께 200mm의 잡석 다짐입니다 라고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큐리더. 자, 명령을 보시면 세팅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논테이트, 주석이죠. 주석이 m텍스트 문자입니다. copy on object, 객체를 복사합니다. 공차입니다. 블럭입니다. 아무것도 안 붙일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 오른편에, 자, 순서대로 선택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m텍스트일 때 어태치먼트가 나옵니다. m텍스트일 때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지시선의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할 때 라는 뜻입니다. 미들 오브 탑라인, 제일 위쪽의 중간선,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래쪽의 중간선. 자, 보시죠. 지시선을 기준으로, 자, 랜딩을 표시합니다. 왼쪽에 문자가 위치했죠. 미들 오브 바텀 라인, THK 150 철근 콘크리트, THK 50 잡석, 아니 버린 콘크리트, THK 200 잡석 다짐. 어떤가요? 맨 아랫줄에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자, 랜딩 표기하고, 문자가 치수선의 오른쪽에 위치했죠. 이럴 땐 탑 오브 미들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쓸 겁니다. THK 150 철근 콘크리트, THK 50 버림 콘크리트, THK 200 잡석 다짐. 자, 어떤가요?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THK란 뜻은 두께란 뜻입니다. 티크니스의 약자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큐리더 세팅, 제가 둘 다 탑 오브, 아니 미들 오브 탑라인 놨습니다. 자, 똑같이 왼쪽에다 놨습니다.
THK 200 철근 콘크리트 THK 50 버림 콘크리트 THK 200 잡석 따짐. 어떤가요? 왼쪽에 갔는데 문자가 위쪽에 걸려 있죠. 다시 봅니다.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엔 미들 오브 바툼 라인에다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문자가 오른쪽에 가도 이거 잘못 썼네. 어떤가요? 이번엔 맨 아래줄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위치 한번 맞춰 보시죠. 자, 큐리더 그 다음 세팅. 저 같으면은 뭐 둘 다 미들 오브 탑라인 놓으면 될 거고요. 언더라인 바툼 라인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맨 아랫줄에 밑줄 긋기요. 자, 이렇게 퍼센트 C 아니다 6 다시 퍼센트 12 C 12 드릴. 어떤가요? 밑줄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에는 리더 라인 앤 에로 지시선과 화살촉. 여기 화살촉이 있네요. 여러가지 화살촉 보이시죠? 도트를 바꿔보죠. 도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점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언더라인을 아니구나. 바툼 라인에다 놔버렸네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세팅. 자, 이번에는 여기 리더 라인이요.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넘버 오브 포인트 총 3번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점, 그 다음에 선의 길이, 그 다음 랜딩. 이렇게 총 3번 클릭하는데 얘를 누르면 4번까지 찍을 수 있게 되고 노 리밋을 누르면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저는 5번으로 바꿔놨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어떤가요? 지시선이 화살표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면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에는 데이텀 트라이앵글로 바꿔보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자, 다시 3번으로 바꿔놨습니다.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데이텀 트라이앵글, 그 다음 스트레이트, 그 다음 톨러런스. 자, 이렇게 선택해 보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근처점 니어레스트.
한 번, 두 번. 직각도 0.023 A 데이텀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랍니다. A 데이텀을 기준으로. 다시 Q 리더 근처점. 자, 엔터. 데이텀 A.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선이 직각을 이루는데 0.23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공차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이번에는 Q리더요. Q리더 아니 M리더요. 자, M리더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더 에로우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의 위치를 먼저 지정하던가,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을 먼저 지정하던가, 컨텐츠 퍼스트, 컨텐츠를 먼저 지정하던가. 자, 먼저 화살촉의 위치부터 지정해 보죠. 화살촉의 위치 지정하고 클릭. 그랬더니 바로 그려집니다. 두 번만 클릭됩니다. 요 선 있죠. 요거를 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두께 50mm 버림 콘크리트.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자, 멀티리더. 이번엔 랜딩 퍼스트요. 그러면 랜딩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랜딩의 위치가 바뀌고요. 자, 화살표의 위치를 지정하면 바로 이렇게 내용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M리더. 이번엔 컨텐츠 먼저입니다. 내용을 먼저 쓰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영역 지정하고 먼저 써보죠. THK 50 버림 콘크리트. 그 다음에 화살표 위치 이렇게 좌우로 네. 클릭. 그러면 나중에 화살표의 영역 그립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 멀티리더는 멀티리더 스타일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M리더 스타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애드 리더가 있고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애드 리더를 선택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시선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지시선을 여러 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애드 리더. 자, 지시선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애드 리더를 통해서 지시선을 추가해 보시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리무브 리더요. 리무브 리더.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아이고, 다시요. 리무브 리더 선택하고 지울 것들을 클릭해 줍니다. 지워야 할 요소를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지워야 할 지시선을 선택하고 엔터. 리무브 리더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지워야 할 객체들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시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Q리더. Q리더 스타일이요. 여기 리더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를 누르시면 Q리더 스타일이 Q리더란다 자꾸 M리더 스타일이 나옵니다. M리더 스타일을 띄워 보시죠. 그 다음 모디파이
모디파이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보시면 엠텍스트가 있고 블록이 있습니다. 아까 큐리더에서는 엠텍스트도 있고 블록도 있고 카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블록만 쓸 겁니다. 자, 블록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도면에서 쓰는 블록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서클이요. 기계 쪽에서 부품 번호 쓸 때 서클을 많이 씁니다. 스케일 1로 되어 있고요. 자, 오케이. 자, 앱리더. 자, 화살표 먼저 요 부분이 여기다가 1번, 요 부분이 여기다가 2번, 자, 요 부분이 여기다가 3번, 여기가 4번. 자, 어떤가요? 순서대로 쭉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1번 부품, 여기가 2번 부품, 3번 부품, 4번 부품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얼라인이요.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부품 번호가 삐뚤빼뚤하죠. 왼쪽은, 오른쪽은 딱 일렬로 정렬되어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우리도 부품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삐뚤빼뚤하죠. 부품 번호는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직으로 정렬하든 수평으로 정렬하든 항상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얼라인 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될 거, 이 중에 누가 기준이냐 이거죠. 기준을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렬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정렬해 보시죠. 아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품들을 묶어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든 거. 이럴 때는 부품 번호가 하나의 화살표에 쭈루룩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콜렉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한 대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하나로 부품 번호를 묶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앱리더 스타일의 모디파이에 들어가면 다른 블록도 있어요. 디테일의 셀아웃이 있네요. 뷰 넘버, 시트 넘버.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자, 뷰 넘버, 그 다음 시트 넘버. 예를 들어서 윈도우 첫 번째, 뭐 거꾸로 써질 수도 있겠네요. 오일 페인트 01번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로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서 재질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트라이앵글이 있네요. 트라이앵글. 자, 오케이. 자, 앱리더 1번. 자, 근데 이 트라이앵글은 얘가 없어요. 이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컨트롤 1키 누르시면 속성창이 나오죠.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리더 타입을 보시면 넌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 삼각형은요, 얘랑 같이 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 그 다음 스타일은 캘리그라피, 프리핸드. 이렇게요. 이렇게. 이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 리비전 클라우드의 첫 번째란 뜻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가 한 짝이에요. 이 삼각형 표시는 이 리비전 클라우드 번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요,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스케일이 있네요. 축척이죠. 근데 여기도 축척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축척이 존재하고 여기도 축척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용에 대한 축척이고 구조물에 대한 축척입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여기 맥시멈 리더 스타일, 리더 포인트 있죠? 지금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클릭하면 끝나죠? 자, 요거 네 번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 리더 포맷으로 넘어갑니다. 스트레이트가 아닌 스플라인으로요. 스트레이트가 아닌 스플라인. 자, 컨텐츠는 m텍스트로 다시 바꿔놨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둘, 셋, 넷. 네. 어떤가요? 지시선이 곡선으로 나온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거, 바로 여기 에러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로 되어 있네요. 컨텐츠로 넘어가 볼까요? 글자의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딤 스타일이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랬더니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요. 문자의 크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요. 앱리더하고 일반 치수하고 크기가 다르네요. 거진 2배 차이 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맞춰야 되겠군요.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될까요?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어떻게 쓴다고 했나요? 글자의 크기가 제일 작게는 한 1.5에서 1.8mm부터 크게는 3mm까지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2mm를 쓰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mm를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2mm로 썼어요. 그렇다면 화살촉의 크기도 얼마가 돼요? 2mm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맞춰야 돼요? 앱리더 스타일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화살촉 크기 2mm, 컨텐츠 2mm.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다 똑같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이제는 딤 스타일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치수 유형 편집입니다. 딤 스타일 명령을 실행하시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ISO 25를 수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촉, 기호, 그 다음 문자, 자리 맞춤, 주단위, 보조단위, 치수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컬러네요. 내가 마음대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멘전 라인의 색상을 바꿉니다. 오른편에 예제가 보이죠? 보조선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화살표의 색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군요. 아니다, 안 바뀌겠구나. 자, 이렇게요. 두 개의 색상 바꾸고 오케이. 자, 치수를 넣어 볼까요? 어떤가요?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근데 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별도의 색상을 쓰지 않아요. 보통 얘네 두 개는 레이어를 씁니다. 이렇게요. 레이어에다가
치수라고 만들고 빨간색 하나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치수 선택하고 빔 스타일, 모디파이,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면 빨강색으로 이와 같이 들어가겠죠. 레이어에서 빨강색을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둘 다 가는 실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는 실선은 보통 빨강색이나 파랑색을 씁니다. 그 중에 빨강색을 쓰는 건 중요한 거고 파랑색은 마감입니다. 그래서 빨강색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대신에 뭐만 바꾸냐면 치수 문자만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아까 설명할 때 여기 텍스트가 문자라고 했죠? 여기 문자의 색상이 여기 있군요. 이렇게요. 그러면 문자의 색상만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보기 낫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시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라인. 선의 모양이 있을까요? 치수 보조선 또는 치수선에 선의 모양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랬죠. 가는 실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니 선의 모양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네요. 이건 여기서 지정하지 않아요. 어디서 지정하면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하면 돼요.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프레스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요. 각각의 선의 모양과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굳이 여기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는 실선입니다. 0.1mm 또는 0.2mm의 아주 가는 실선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이 서프레스 항목입니다. 서프레스가 뭐냐면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과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항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억제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두 번째를 억제시켜 봤습니다. 두 번째가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억제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문제는 딤 스타일은 도면 전체에 내려지는 명령어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보세요. 이렇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1키를 누르면 바로 여기 딤 라인 1 온 되어 있죠. 오프. 딤 익스텐션 라인 여기 온 되어 있죠. 이거 오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정한 것만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주로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이렇게요.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이고 얘는 외형선이고 옵셋 10mm 10mm 랭슨 델타 5mm 다시 옵셋 50mm 자, 필렛 옵셋 20mm 아이고 20mm 너무 크네. 자, 15mm
옵셋 5mm. 네. 랭슨 델타 5mm.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해치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치수는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 10mm, 50mm. 자, 대략 치수가 이렇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여기만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해치도 여기만 줍니다. 여기만 이렇게 해치해요. 뭐냐면 이거 4분의 1만, 이렇게 4분의 1만 그린 거, 4분의 1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여기만 이렇게 똑 떼어내서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외형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겹쳐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20mm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거 컨트롤 1키 눌러서 선택하고, 자, 화살, 자, 치수 보조선, 치수선 2번 없애고 2번 없애고, 그 다음에 이 부분 dim브레이크 여기 끊고 여기 통과하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치수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요 부분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이 있고 옵셋 프롬 오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바로 여기 치수선 뒤로 치수 보조선이 조금 나와 있죠. 이 값이 얘입니다. 연장하기,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1.25mm. 그 다음 여기 원점이 조금 떨어져 있죠. 옵셋 프롬 오리진, 옵셋 간격 띄우기, 원점으로부터 간격 띄우기. 자, 이 값만 바꿔보죠. 2mm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클로즈. 그럼 여기 간격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값을 바꿔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보죠. 렉탱글, 아이고, 레이어를 바꾸고, 렉탱글 20,20. 자, 카피 밑으로 복사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5개. 자, 이렇게 한번 복사해 보시죠. 건축 쪽에서는 치수 기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복사. 아이고, 여기다 복사하면 안 되겠구나. 기준점 클릭해주고 어레이 20개. 아이고, 너무 많다. 그 다음 치수 기입 하나 하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그리고 여기를 삭제.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합니다. 랭스 길이를 고정한답니다. 어떤 길이요?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얼마로? 여기 있는 요 간격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베이스 라인보다 크거나 같게 주시면 돼요. 여기가 6mm니까 최소 6mm입니다. 5mm는 안 돼요. 더 작게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10mm 줄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조선이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이 보조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0mm라는 얘기입니다. 자, 컨티뉴어스. 어떤가요? 일정 길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훨씬 더 깔끔한 거 보이시죠? 자, 스트레치로 늘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의 길이가 고정됐으니까 그대로 여기서부터 떨어지겠죠. 자, 픽셀 랭스로 한번 해보시죠. 자, 심볼에 내려옵니다. 화살표네요. 자, 도트로 바꿔볼까요? 그럼 세컨드도 도트로 바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모디파이. 슬래시로 바꿔볼까요? 오빌크.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화살표를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첫 번째를 바꿔봤습니다. 두 번째가 바뀌네요. 근데 두 번째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따로 노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쨌든 뭐 첫 번째를 바꾸든 두 번째를 바꾸든 맞췄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화살표, 두 번째는 오빌크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화살표, 오빌크, 화살표, 오빌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요 가운데만 싹 선택하고 컨트롤 1키.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둘 다 오빌크로. 그럼 가운데는 전부 다 이와 같이 오빌크로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얘만 하나 바꾸면 되겠군요. 다시 컨트롤 1키 눌러서 첫 번째는 오빌크, 두 번째는 화살표. 따로따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공간이 부족할 때 이렇게 자주 써요. 문자와 문자가, 아니 화살표와 화살표가 너무 가까워서 문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mm. 그러면 화살표가 커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실까요? 2mm. 그러면 화살촉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